외국인과 기관이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387억 원, 2,45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9년 만에 사상 최대 순매수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전인대 개회에 맞춰 발표된 중국 정부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는 7.5%로 제시됐습니다.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치는 전년보다 0.5% 낮은 3.5%로 제시돼 물가에 더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닥터아파트는 2월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에 비해 0.03% 올라 24개월 만에 하락세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일부 살아난 강동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등 강남구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SBC의 삼립식품이 밀가루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빵값을 7.7에서 12.5% 전격 인상했습니다. 빵은 식사 대용품이자 식자재인 까닭에 빵값 인상이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장 마감 슬슬 대비하고 계실 텐데요. 1시간여 남은 오늘 장에서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시장의 상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0.37포인트 0.5%가 오르면서 202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서는 2030선대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기대감을 늦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 상황 볼까요? 개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팔고 있는 게 상당히 거셉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금 순매수세로 돌아서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 911억 원의 적극적인 순매수세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6.41포인트 상승으로 543.79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보다 더 관심을 두자는 그런 의견이 코스닥 시장의 오늘 강세로 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체별 수급상황 보면요.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542억 원으로 상당히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131억 매수, 외국인이 463억 원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4원이 내려서 다시금 1,08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역시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 중국 규제 리스크의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지 살펴보고요. 내일은 1등주 SK증권의 김민수 차장과 함께 코스피 기술적인 2030포인트 저항선 박스권을 이탈할지, 또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5월달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데요. 기관의 관심을 상당히 끌고 있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원 투자운용부의 임병석 팀장 추세 매매 달인에서 이번 주 코스피 2060포인트 선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요. 에스텍 파마 목표가 도달했지만 아직 팔긴 이르다는 의견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장을 보다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양회 이후 나올 것으로 예측됐던 부동산 규제안이 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갑자기 발표돼서 이 새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소식에 화들짝 놀란 중국 증시 당연히 급락을 했는데요. 그에 따르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먼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통상 중국의 양회를 전후해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본 같은 경우는 좀 규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돼지고기 가격, 그리고 국제 원유가 같은 이런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도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여기다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좀 많이 상향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더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중국 쪽 모멘텀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관련주들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펼칠 이 규제 정책, 긴축 정책의 시작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정권 초기에 좀 물가 상승 압력을 잡아서 정책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가자라는 좀 의중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나 물가 관리 차원이지 뭐 경기를 좀 쿨다운 시키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그 규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부각될 이슈라기보다는 중국 경기가 좀 완만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화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샀네요. 9년 만에 최대 순매수 금액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강세,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앞으로 지속될까요? 네, 일단 그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강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매기가 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수 부양과 같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내수에 기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신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 조직법이 표류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좀 일부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좀 해결이 될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 개별 종목의 강세장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내수 부양과 같은 내수 부양이라든지 이제 원화 강세 정책에 따른 정책 수혜주들을 좀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예, 일단 코스피 대비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오른다는 쪽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수를 추세적으로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축소 쪽으로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 수혜주들 내지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억석 가리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향후 증시 전망과 그에 따른 전략을 일러주십시오. 예, 일단 증시 전략 측면에서는 지수의 좀 제한적인 횡보 흐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이 좀 상승할 만한 요인들도 많고 하락할 만한 요인들도 많은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들도 눈치 보기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의 횡보를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여러분께 첨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 갈 종목을 먼저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내일은 1등주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미국 증시 상승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30선에 대한 부담감은 좀 크게 느끼는 양상인데요. 초반에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장, 그 정리와 또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들이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그 탄력적인 모습들은 조금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의 눈치 보기들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하기가 좀 힘든 모습들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2차선 안쪽에서는 움직이는 모습들이지만은 여전히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시퀘스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강한 모습들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장 초반과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극명하게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에 일단 초점을 많이 맞춰주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중국 쪽에서 어제 부동산 관련된 억제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한정이 될 뿐 그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중국이라든가 어떤 조정 강도나 매물 압박 같은 경우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중국의 악세 흐름들이 이어졌을 때도 관련된 어떤 중국 관련주 철강화학 기계 쪽으로 한정을 지으면서 움직인다는 점이 일단 그 눈여겨봐야 될 점일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게 좀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 쪽으로 시장에 좀 단단한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그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습들 특히 기술적으로는 2030선이 계속 어떤 2000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저항대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1990선이 상대적으로 지지권을 보이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박스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봉의 흐름들이 거의 이제 수렴 과정을 맞춰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쪽에서 박스가 이탈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 기조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무게를 준다고 한다면 위쪽으로 우상향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종목 중심은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는 시장 흐름들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여전히 시장은 그래도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의 어떤 대응을 하는 전략들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흐름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박스권 장세이긴 하지만 우상향으로의 움직임을 전망하고 계시고 종목 중심의 대응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일은 1등주 소개받기 전에 요즘 들어서 1등 종목은 어디서 주로 나오나요? 예, 일단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은 스마트폰 부품주 쪽을 잘 보시고 공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쪽에서에 대한 변화들, 이쪽에 대한 종목들이 거의 한 21선 중심까지 이제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그 눈여겨 보시다가 어떤 터치 패널주부터 관련된 어떤 부품주 그리고 어떤 그 연성 회로 관련된 쪽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셨다가 눌림목 되는 매수를 해가는 전략들이 오히려 좀 더 좋은 흐름을 결과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또 무선 충전 기술 관련주들 한 이틀째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강한 상승 턴을 좀 하는 모습들인데 갤럭시 S4에 탑재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이용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오는 앞으로의 그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며칠 눌림목을 이어주다가 오늘 강하게 변화가 된 RF텍 같은 경우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입니다. 어떤 고화소 스마트폰의 출시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모멘텀 갖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련주들 강한 흐름들 이어진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눌림목 보여줬다가 변화가 들어오는 어떤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계속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일단 그 12월 달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낸드 중심이라든가 디램 가격, 특히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가격이 형성되는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특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 좀 긍정적으로 이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서 움직여도 될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IT 부품 관련해서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 어떤 답을 찾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갈 1등 종목은 어딜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우인터 하게 되면은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그 입에 오르내리는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얀마 가스전이었습니다. 근데 미얀마 가스전이 일단 그 관련된 쪽으로 해서 주가 흐름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한 4만 원대 중반대에서 한 3만 5천 원대 정도에서 거의 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계속 보여줬던 모습들인데 특히 이제 관련된 얘기들 특히 본격적으로 그 탐사가 성공한 이후에 한 10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실을 이번 5월 달부터 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얀마 가스전을 통해서 직접적인 실적의 변화들, 그래서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호주의 석탄 광고라든가 특히 철강 중심의 상사 영업 활동 이런 점들도 계속 실적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기관 중심의 매수세,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수 흐름들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그 가격대에서 약간 121선 기준 쪽으로 좀 정체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거래만 실리고 그리고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세만 조금 더 확보가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정고점대 부근 약 한 3만 8천 원에서 9천 원대 부근의 사이를 돌파를 시도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만 4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6,400원으로 일단 흐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대우인터에 대한 관심 흐름들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개발 사업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오늘 내일 갈 1등 종목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자, 지난 2월 19일 추천하셨던 관심 종목 AS 하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스였는데요. 어제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목표가까지 들고 갈까요? 예, 일단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직전 고점대 부분과 함께 한 9,500원대 부분에서 약간 좀 무거워지는 모습들은 보여주는데 말씀드렸던 부분들 올해 실적에 대한 흐름들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그 흐름들은 양호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까지 유효한 모습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진머티리얼스 목표가까지 좀 더 들고 가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그에 맞는 매매 기법 및 유망한 종목까지 여러분께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추세 매매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추세 매매 달인으로 손꼽히시는 포스원의 임병석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임동석, 임병석. 네, 더 친근감 가는데. 예. 자, 현재 시장 상황 정리와 그에 따른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정도가 예상되는데, 일단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이벤트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시캐스트가 이제 발동됐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 간의 협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나오고 있고, 시캐스트 발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은 4월부터 이것도 3월 27일 임시 예산안 종료에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대안이 좀 모색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S&P나 피치 등 이제 국제 신용 평가에서도 미국 경제가 극복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단 미국 재정 문제에 대한 이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미하긴 하지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부터 중국 전인대가 시작합니다. 일단 이번 전인대에서 개혁과 이제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언급이 있겠지만 초점은 이제 경제 안정적인 성장에 좀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반등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국내 또한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될 경우에 주식시장의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되면서 우호적인 모습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증시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쪽에 베팅이 좀 더 실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지표들의 이제 과열 신호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제 주봉에서 새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2,000포인트죠. 2,000포인트의 지지선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21선과 61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이제 추가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전 고점에 달아 있는 만큼 상승폭이 이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주봉에서 N자형 패턴이 나오고 있죠. 주봉에서 이제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3월장을 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 시장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탄력이 앞으로 보다 더 강하게 또 오랫동안 유지되길 기대하는데요. 자, 상승 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장면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제 글로벌 이벤트들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좀 보면 고점에 다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전고점 2,050포인트의 돌파 한후 안착까지 이어나가는 모습하고, 또 돌파 후에 실패하거나 고점 돌파 후 안착에 실패하는 모습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가 갱신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바닥권에서는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추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받쳐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이어나가는 종목들은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음봉이 출현했을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바닥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예림당이나 SM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이 되면서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업종들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서, 또 이제 단 두 번째 경우 이제 실적 모멘텀과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받쳐주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늘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 그리고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측 보다는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력이 얼마나 더 될지 염려 또는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네.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고점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역시나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 주체의 특징이 이제 좀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좀 낙폭 가대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한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고점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이제 나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의 펀드 환매 부담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요즘 들어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네, 역시 맞습니다. 기관들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 특징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나 뭐 투신 쪽에서 나오는 매수세나 매도세는 좀 단기적인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 추세가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종목들도 기관들도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부분들은 수익 실현해 나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은 또 그 시장과 다르게 또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어느 정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상승세가 오늘 상당히 거셉니다. 이제 550선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 두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중소형주에 계속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뭐 IT 부품주를 위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갤럭시 S4가 3월 14일 날 이제 발표 예정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 만큼 오늘장도 IT 부품주, 갤럭시 스마트폰 관련주들로 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것들로는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IT 부품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또 제약주 위주로도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에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지금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들이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놀자주, 엔터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추세 매매를 하겠다 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걸 주로 봐야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한 주에 이제 추세 좀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에는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뭐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신고가 갱신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추세들이 종목에서 바닥권,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눌렸고 그 이후로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볼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종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예림당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예림당 주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Y시리즈로 알려진 아동 출판 전문 업체입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비전문 분야로 진출을 하면서 주력 사업에 대한 기대 훼손이 있었고, 또 유중설까지 돌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항공사 사업이 이제 정상화 이전까지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예상되고는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 이제 한국사 이북으로 출시로 인한 바닥권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출판 교육 컨텐츠 사업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번 한 주 같은 경우 추세적인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던 종목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그 추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5%가량 상승하면서 60일 이평선을 뚫어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6,000원 부근까지, 121선이 위치해져 있는 6,000원 부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후에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예림등과 같이 61선을 돌파하고 121선 부근까지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에 대한 예상 속에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1월 컴투스 홈런왕을 시작으로 이제 3월까지 10여 종의 이제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강제적인 셧다운제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은 또 제외된다고 이제 결정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 또한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61선을 돌파하고 추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121선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M, YG 엔터테인먼트도 현재 121선을 뚫고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61선을 뚫고 121선 부근까지 양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고가 갱신을 하는 종목들을 따라갈 필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들은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단기적 바닥권에서 이평선들을 뚫는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하지만 매물대에 막혀갖고 어느 정도 다시 눌리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정이 되기 때문에 분할적인 매수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추세 종목 수익률이 좋은 추세 종목들이 예림당, 컴투스 등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현 시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을 하나 찝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엔터주를 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이제 미래의 가치와 수익을 기대하는 성장주입니다. 그것만큼 과거를 좀 보더라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주가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실적에 움직이기보다는 모멘텀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또 K-팝과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한 신한류 열풍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그리고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또 2012년에 유튜브에서 11억 건 이상 조회되면서 글로벌 히트를 친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들도 한류 열풍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점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에 이제 빅뱅의 이제 G드래곤이 3월 솔로 앨범을 앞두고 있고, 그만큼 음원이나 음반 판매 부분에선 3월 출시되는 EI의 뭐 정규 앨범, 그리고 G드래곤의 새 앨범, 이렇게 빅뱅과 2NE1의 DVD 앨범 등이 이제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이 이제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로도 유통된 이제 싸이의 음원에 대한 로열티 같은 경우들도 1분기 실적으로 좀 잡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오늘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그 겨울 뭐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 이제 거미가 OST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121선을 좀 뚫어주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2차적으로 지금 한 75,000원 부근에서 8만원 부근까지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지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좀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만큼 지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간의 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 그래서 지금 69,500원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를 매수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면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겠지만, 눌리더라도 이제 10% 정도를 추가 매수해야 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69,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65,000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에서 워낙 큰 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좀 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잡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겁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런지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좀 겁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언제 6거래일 정도 상승을 했다는 부담감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는 구간에서 5일선이 많이 21선이나 11선을 돌파해 준다면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봉에서 전주에 양봉을 그리면서 금일 같은 경우도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이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정배열의 형태를 나타내준다면 순조로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월봉상도 지금 현재 11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담감이 따른다면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시면서 좀 텀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봤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이 딱 절반이 50%입니다. 송원산업의 20, 그리고 에스텍파마와 한섬이 각각 15%씩으로 50대 50의 주식과 현금의 비중입니다. 수익률은요, 에스텍파마가 13.5%로 상당히 높습니다. 송원산업과 한섬은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네, 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 어떻게 다룰까요? 네, 일단 에스텍파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에 좀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이제 나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금일 같은 경우 이제 27,000원, 현재가 27,000원에 나오고 있는데 25,500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5%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10% 정도 보유 중이신 물량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인 21,950원, 21,900원까지 좀 다음 목표가를 좀 설정해 두시고 가져가시면서 이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전략을 제가 다음 시간 나와서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송원산업을 한번 보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가 현재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 어느 정도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인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그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선을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아직은 그 좀 더 보여야 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매도세가 눌리면서 잠깐 눌리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잠깐 눌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이 매수세가 붙는다면 상승 탄력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전략과 다름없이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섬 같은 경우들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밑에서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위로 끌어올린다는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재가 이제 26,75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61선과 121선의 저항대에 눌리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금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만큼 목표가 29,200원까지는 보유해 나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편입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임병석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종목들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만이 0.3%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4종목은 모두 손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위너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을 대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ICD를 지난주에 재추천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네네. 이 ICD 어떻게 대응하실런지 그 말씀 더 주십시오. 금일 이제 11선 조정을 한번 하는 그 과정인데 오늘 거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이 지금 굉장히 매수 대기 물량이 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한 차례 눌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해서 갤럭시 4에 대한 그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에 대한 그런 그 확정적인 뉴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내일이 강한 장대 항봉이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강하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121선을 거의 1년 6개월 만에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은 또 매수 구간을 볼 수가 있고요. 손절가 자체를 종가상으로 한 12,900원 선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좀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이제 왕관을 많이 쓰신 이정복 대표께서 추천하셨던 ICD였기 때문에 업황 등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좀 더 홀딩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금일은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그 AMOLED 열처리 장비 공급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삼성이 연간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 OLED TV 출시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의 차이 등 때문에 실적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 또한 최근에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좀 다소 눌림목을 보여주다가 금일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이쪽 투자에 대한 그 신제품이 좀 출현도 기대가 되고 있고 시간이 관건이지 분명히 이제 출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투자 재개 그런 관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뉴스가 나와준다면 동종목 또한 가장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 종목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봉상으로 보셔도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서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 구간에서 금일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면 신고가 패턴으로 60주 신고가 패턴으로 나와줄 수 있는 그 골든크로스 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불과 한 달 전에 주가를 23,000원까지 끌어올렸던 기관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테라세미콘 자체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월봉 10월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00원 정도까지가 단기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사실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18,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절가 18,500원 그리고 자막으로는 22,000원이 나와 있는데 23,00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네네. 이제 갤럭시 S4 이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14일 날 공개한다고 하는데 하필 화이트데이 날 이거 부담 느끼게 그날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제 원래 갤럭시 S2라든가 노트2가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S4도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큰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여타 이런 관련 종목들도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최근에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말고도 사실 ICD 테라세미콘 말고도 비아트론이라든지 뭐 SFL이라든지 덕산 하이메탈부터 해서 전부 다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갤럭시 4에 대한 뭐 라스베가스에서 공개가 된다는 게 3월 14일이지 출시는 4월 이후에 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주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작년 한 해 그 아몰레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작년 한 해 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특히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올해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역시 올해는 태블릿 PC하고 휴대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 MWC에서 다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시 슈퍼 아몰레드가 전 세계 그 최고의 디스플레이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최근 LCD 쪽으로 갤럭시 패스 LCD 방식에 대한 기반을 둔 FHD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으로 최근에 루머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을 일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슈퍼 아몰레드 F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수주가 여전히 예상이 되고, 올해 삼성전자에서 이런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단기 큰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 자체가 여전히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에서 어떤 디스플레이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아몰레드 쪽으로 거의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치고, 이와 관련된 투자 확대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련 기업과 업종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테라세미콘에 대한 말씀과 그와 관련된 또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